제가 보기에는 내수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또 스페이스X 관련, 로봇 관련 그런 것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를 하지를 마시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 그리고 중국의 한일령 강화 반사이익과 내수 회복 기대감, 화장품, 백화점 등 소비자주 좋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할 텐데 이것이 이제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실적 장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연속성이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한한령 한 적도 있고 네. 그때 그랬지. 지금은 그 소비자들의 기호가 달라져서 그런지 제가 특히 이제 화장품주 있죠. 네. 그게 시세를 연속적으로 내주는 거를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종목들이.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화장품주가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도 연속적으로 간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겁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한번 쳐보세요. 그 YG 플러스. 이게 화장품주거든요. 그러니까 YG 계열사겠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때 좋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좋아서 이제 제가 이때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 떨어지면 괜찮겠지 했던 거예요. 여기에 60일, 120일선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깨고 더 떨어지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이런 것도 그렇고 에이블 CNC 한번 쳐보세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좋았잖아요. 내려갈 때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그리고 또 그 외에 화장품주들 많아요. 그 아주 좋은 것들도 그렇고. 근데 시세의 연속성 내주기가 올라갈 때만 하라는 얘기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또 떨어지고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이 나고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요.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 여행주.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내수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수 관련 주식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는 수입 물가가 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원래 내수주인데 음식료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재료가 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두가 이만했으면 요즘에는 만두가 요거에 3분의 1을 줄어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 올리긴 또 부담스러울 테니까. 가격은 기존에 많이 올려놨는데 추가로 올리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참 내수가 살아나야지 그 자영업이든 뭐든 다 먹고 살 만한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수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냉동 만두 관련 주식들 뭐 그래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 올라갔을 때가 그 냉동만두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팔렸다고 히트를 치고 그랬을 때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 계속 이거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양식품 요즘 어떤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좀 떨어졌어요. 옛날 고점 찍고는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내수 관련 주식들은. 대표 원래 대장주였던 농심도 뭐 딱히 뭐 올라간 것도 없지만 뭐 딱히 오른 게 많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이때가 캐데몬이었나요? 그러니까는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종목은 다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럼 방탄소년단 왕전체 컴백과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올해 시작된다는데 엔터주 부진 시즌의 결정적 카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이 있는 곳은 하이브죠. 하이브는 그래도 견조하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이게 30만 원 밑에서는 괜찮은 거고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도 괜찮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봐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봐주고 다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때 25만 원일 때도 이건 작년인데 작년 여름에 30만 원은 넘게 간다 그랬는데 지금 30조 이거는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제 쭉 가기는 어렵고 좀 떨어져야지 이제 사든가 그러죠. 자, 작년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지만 대부분 좀 소액 구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 67%가 평균 912만 원 수익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33%가 평균 685만 원 손실을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지수가 사실 작년부터 코스피
2,200부터 지금 4,400까지 물론 연초 오른 걸 빼더라도 어쨌든 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개인분들의 수익이 높지 않단 말이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가 평균 투자하는 금액이 뭐 1억씩 되지 않는다. 뭐 보통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게 2,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 본 구간이 만약에 평균 912만 원이고 하면 많이 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느 쪽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 좋은 장에서 33%는 돈을 잃었다라는 거 이건 팩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912만 원이 아니면 좀 더 벌더라도 이게 인생을 바꿀 만한 정도의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이 좋은 장에서도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못하는 어쨌든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 극대화하지 못하는 구조 중에 뭐라고 보시나요? 그 질문을 잘 하신 거거든요. 네. 아마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제, 지난 해 10월 31일자, 이게 이제 어떤 증권사인지.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 증권사에서. 네, 이게 보도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이렇게 잘 들었는데, 작년 10월 31일자로 그때도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통계 나온 게 그 증권회사 고게 그때가 10월 30일이니까 코스피 4,000대네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증권사가 200만이 넘는 계좌를 그 분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4명에 1명 정도만 수익이 났고 이익 실현을 하고 뭐 보유를 하고 있던지 간에 그 4명에 3명 정도가 큰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을 봤다는 이제 그 분석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때 이제 분석하기를 일단은 이제 그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찍 매도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만 원에 사신 분들이 많은데 8만 원대에 네. 8만 원이 되자마자 그냥 그 이익 실현을 한 거죠, 빨리. 그렇죠. 몇 년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수익이 지금 13만 원까지 왔는데 네. 이제 추가 수익을 못 한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8만 원대였으면 네, 이렇게 한참. 갔다 다시 올라와서 본전 딱 되니까 몇 딱 년, 매도해버린 거죠. 몇 년을 아우, 기다린 거잖아요. 고생했다면서. 2년을 그리고 넘게. 주가가 오른.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제대로 잘 못 살피셔서 그런 거예요, 네. 시장을. 그러니까 과거에 살 때도 그랬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에 물려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가 분들 중에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2차 전지에 물려서 그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저희 고점과 저점까지 요즘 네. 반등했어도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손절을 못하고 네.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익은 이게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 주식 관련 논문을 엄청 많이 봤는데 주식 관련 논문에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은 빨리 하고 손실은 길게 갖고 가고 손실 난 거는 손절하기가 아까우니까는 그래서 그거는 길게 갖고 가다 보니까 손실은 키우는 편이고 이익은 조금만 이익이 나면 빨리 실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익이 크게 이런 네. 큰 장에서도 큰 돈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장 있죠.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투자 10계명이라고 있어요. 남석간의 투자, 네. 주식 투자 10계명. 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그거를 평생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승장, 하락장을 지수 상단, 하단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지수 상승할 때 아까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뭐 상승 몇 포인트까지 갈 그런 거를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예측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는 오버슈팅이 일어나거든요. 네. 하락장에서는 언더슈팅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초기에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초기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데드크로스가.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도 다 팔지 말고 한 10%는 남겨뒀다가 그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프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공부나 그게 부족하다 보면 이익을 극대화를 못 시키고 손실은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고 네. 남들이 죽겠다고 할 때 매수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큰 손실은 이제 없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ETF 또는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일정 금액, 일반 분들 생각하면 엄청 큰 금액인데 그 경우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다음에도 이제 이번 말고도 또 다음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고 시장을 살피는 그런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보면 네.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죠. 올해도 또 마찬가지고. 네. 자, 회장님과 연초의 첫 방송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요약하는 질문으로 지금 현금이 5천만 원 있는 분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은지, 어떤 섹터에서 좀 기회를 찾으면 좋은지만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 네. 반도체 또 스페이스X 관련, 네. 로봇 관련 그런 것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를 하지를 마시고 또는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지만은 어떤 그 조정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거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바이오도 괜찮다 그랬는데 바이오들도 아까 이제 그래프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봤지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그 지지선 있죠. 네네. 그런 쪽에서 매수했다가 다음에 급등할 때 매도를 하면 충분히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들도 급등하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21선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또는 61선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질 때.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그 이유를 좀 알아뒀다가 회사가 괜찮은데 싶은데 많이 떨어지고서 지지선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매수를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떤 주식이든지 바이오 주들도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21선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식은 6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본적인 그 가치는 훼손이 없는데 근데 단지 이제 소외된 거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뉴스화 시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는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도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끊임없이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할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말씀해 주셔 여쭤보면 이 메디아나 종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진 않고 이걸 지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섹터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원래 여기 이제 지지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지할 때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계속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좀 그때 사도 되고 아니면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제 이때는 왜 안 됐냐면 그게 종목마다 다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아까 말씀본 우리가 메디아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이때 사는 사람들은 이 회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올라갈 때 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뭐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체킹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HBM에 납품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저게 기술력이 좋은데 뒤처졌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일밖에 없는 거니까 그때는 겁 없이 사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은 겁 없이 사도 되는 시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혹시나 얘기죠. 삼성전자 지금 재미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분들은 지금 그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 팔아야 될까요? 꺾이면 팔으면 돼요. 꺾이고 난 다음에 꺾이고 파는 게 그러니까 어깨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오늘도 외국인이 샀죠. 지금 바로 팔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면 이제 팔 때 기관이 같이 팔 때
같이 팔 때 팔면 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 어차피 기관 외국인이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같이 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팔면 되는 거죠. 네. 자, 회장님과 연초 방송을 찍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회장님과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좋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 손님은 남석한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